예, 안녕하십니까. 차의과대학교 차오름교양대학 최정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매크로일에서 개발한 알렉스를 이용한 대학 수학 수업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렉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활용한 수업에서 알렉스가 어떤 효과를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스를 사용한 학생들의 후기와 교수자인 저의 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어세스먼트 앤 러닝 인 널리지 스페이스의 약자로 이제 알렉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매크로 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화학이랑 통계, 회계 분야 여러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3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해온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으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고도화된 기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표해 주실 그 다른 AI 프로그램 두 가지와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볼 수 있다면 이후에 하는 수업이 원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칼큘러스까지만 다루게 되고요. 확률이랑 통계 분야에서는 의외로 되게 굉장히 그 높은 난이도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서는 확률 통계 분야에서도 알렉스를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미적분학이 크게 필요 없는 전공에서 교양으로 기초 수학을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성을 할 때 모듈형이랑 셀프 페이스드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은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주차별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순서를 알렉스가 배정하도록 할 것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듈형으로 보통 수업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주차별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그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모듈 1부터 모듈 14까지 구성을 해서 매 주차마다 그 바로 모듈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토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토픽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그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자가 어떤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지금 모두 영어로 나와 있고 그 풀이도 전부 다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듈 4에 제가 배정해 놓은 토픽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4주차에 풀어야 하는 토픽이 총 9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듈 4에다 9개를 모두 배정을 해 놨고요. 이 토픽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종의 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듈 4에서는 그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9개 토픽을 배정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12주차에 푸는 모듈 12에 해당하는 과제인데 제가 토픽을 3개만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듈 숫자는 크게 많이 줄었지만 각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배분을 해서 12주차에는 3개의 토픽을 학생들이 풀게 되어 있고 어, 숫자가 모두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숫자가 다 바뀌어 있는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동일한 문제를 숫자만 바꾼 상태로 3번에서 5번 정도 풀어보는 형태로 반복 학습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픽에 따라서 문제 유형, 토픽을 문제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토픽에 따라서 계산기가 활성화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같은 경우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푸시는 게 가장 이제 추천되어지는 방법이고, 태블릿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가 왜 AI 학습 프로그램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사전 진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 알렉스에 가입한 학생들이 사전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제가 아까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배정해 놓은 토픽들 중에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토픽이 뭔지를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 토픽들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그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게 알렉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숫자만 바꾼 형태로 3번에서 5번까지 풀어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3번의 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고, 한 번은 맞췄다가 한 번은 틀렸다가 한 번은 맞췄다가 이렇게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해당 토픽, 그 문제 유형을 마스터했는지 여부를 알렉스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 토픽,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한 달 후나 아니면은 몇 주 후에 여전히 그 토픽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중간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역시 알렉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 이 알렉스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알렉스를 블렌디드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2시간, 그다음에 오프라인 1시간으로 구성을 했고, 온라인 2시간은 전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1시간에서는 영상 강의 리뷰와 퀴즈를 진행을 했고요. 알렉스는 그 온라인 2시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 하는 주차에 알렉스 문제 풀이를 전부 다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적 반영 비율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알렉스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알렉스 토픽 완료율을 성적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픽 완료율이라는 거는 지금 전체 성적의 20%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1주차부터 그다음에 14주차까지 학생들이 해야 되는 완료해야 되는 토픽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배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100개의 토픽 문제 유형 중에서 90% 이상, 90개 이상의 토픽을 마스터. 그래서 알렉스에서는 이걸 이제 완전히 알았다라는 의미에서 마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스터한 경우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의 효과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AI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걸 과제로 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첫 번째가 알렉스를 사용하면서 부정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답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답을 찾아서 입력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알렉스가 전부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스를 이용한 학습이 정말 학생들의 수학 성취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스는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른 숫자,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에서 숫자만 바뀐 형태로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을 입력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답을 찾아보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요새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문제들이 전부 다 영어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사이트에서 답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마다 일단 영어 실력이 다 달라서 어려운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학 용어를 영어로 익혀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블렌디드 강의로 설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알렉스 토픽 문제들을 제가 풀어주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계속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완료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알렉스를 이용해서 그럼 학생들의 성취가 올라갈까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차에 수업을 시작할 때 사전 진단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을 통해서 각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토픽,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뭔지를 알렉스가 파악을 하게 되고 제가 14개 모듈에 대략 100개의 토픽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만약에 사전에 알고 있는 토픽이 문제 유형이 0개인 학생은 한 학기 동안 100개의 그 토픽을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전에 알고 있는 토픽이 50개인 학생은 50개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학생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좀 얕은 학생들에게 학습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100개 토픽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3월 초에 학생들에게 사전 진단을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토픽의 개수를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 하나도 모르는 0이라고 표시된 학생들도 있고 50개에 가까운 토픽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10개에서 30개 정도의 토픽을 알고 그 수업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처음에 3월 초에 사전 진단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토픽 수랑 기말고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당연히 그 생각을 할 때 미리 수학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결국엔 성적도 잘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관계수가 0.34 정도 나와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 15주차, 그러니까 기말고사 직전에 학생들이 완료한 토픽의 숫자랑 기말고사 점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상관계수가 0.5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그 이전 그림에서 보여줬던 0.34보다는 조금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이전 그림의 사전에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예측한 대로 잘 나온 것 같고 15주차에 완료한 토픽 수랑 기말고사 성적의 상관관계가 더 커지는 걸로 봐서는 알렉스의 효과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성적을 줄 때 그 성적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90%라고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까지 배정된 토픽을 완료한 학생이랑 기말고사 전까지 배정된 토픽을 완료한 학생을 완료 집단이랑 미완료 집단으로 구분을 했을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간고사에 제가 배정해 놓은 토픽의 90%를 완료한 집단이랑 완료하지 않은 집단의 그 중간고사의 분포도를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기말고사 기간, 그래서 9주차부터 15주차에 배정해 놓은 토픽의 90%를 완료한 집단과 완료하지 않은 집단의 기말고사의 분포를 그려놓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완료한 집단이 성적이 미완료 집단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1주차, 3월 1주차에 그 사전 진단을 통해서 집단을 제가 3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집단, 그래서 저지식 집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나눠서 그 수업에 들어올 때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고집단이 되고 그다음에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집단을 저집단으로 했을 때 사전에 알고 있는 토픽 수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있을까를 한 번 더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삼포도에서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고집단인 학생들이 A 학점이랑 B 학점을 많이 받은 걸 보실 수 있고 저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B학점이나 C학점을 많이 받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역시 예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그 지금 이제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알렉스를 완료한 거를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자로 써놨는데 그 X축에 있는 LMH가 아까 그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에 해당을 하고요. 그 C라고 나와 있는 빨간색 선이 완료 집단이고 초록색 선 I가 그 미완료 집단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저집단, 중집단, 그다음에 고집단 모두의 경우에 완료한 집단의 평균이 그건 중간고사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그 중간고사 점수가 다 높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고집단인 경우에는 완료를 했는지 여부가 크게 중간고사에 성적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저집단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을 많이 모르고 온 학생들이 알렉스를 완료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간고사 점수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기말고사에서는 더 확연하게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알렉스를 완료한 학생들이 기말고사 점수가 다 높게 나왔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집단에 해당한 학생들이 알렉스를 완료한 경우에 중집단, 고집단보다 더 그 기말고사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이게 고집단 학생들, 그러니까 이미 수학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수학이 특히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거를 완료했을 때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사용 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10주차쯤에 한번 했었던 설문이고요. 알렉스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영어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이야기, 뭐 숫자 입력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번역이 됐으면 편리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체 이제 80명의 학생들이 들었고 요 정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적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렉스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틀리면 바로 복습이 되고 문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힘들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따로 교재가 없이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서 편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스와 함께 사용한 번역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80명의 학생 중에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몇몇 학생이 파파고를 이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두 개의 이후에 발표해 주실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역시 영어라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적분학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이제 어떤 제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형태의 과제 대비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량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학적 배경이 약한 학생들, 그래서 사전 진단에서 알고 있는 토픽의 유형이 적게 나온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량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알렉스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준비한 자료의 전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